그러니까 한국 사회 굉장히 큰 구조적인 어떤 문제들이 이 인보사 사건을 통해서 불거져 나온 측면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어떤 그런 재생의료 이런 거에 대한 그 재생이라는 말 이런 거에 대한 너무 지나친 환상이 부풀어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거는 우리 모두의 어떤 그런 문제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그런 특히 이제 그런 것들을 연구를 개발하는 기업들이나 과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잘못된 어떤 그런 황우석 사태 이후에 그런 재생의료에 대한 지나친 그런 거품들을 이게 황우석 사태를 통해서 이걸 제대로 잡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그런 더 상업적으로 조약의 이제 거품을 키워왔고 인보사도 이제 그런 거품 속에서 수많은 이제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서 이제 이 거품 속에서 성장한 그런 기업의 제품 아니겠습니까? 흔히 말해서 공장세포이고 말 그대로 연구용으로 쓰는 거고 사람한테 쓴 적도 없는 그런 건데 사실은 이게 이제 3,700명 이상의 사람한테 들어갔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자체가 상당히 이제 우선 문제가 되는 거고,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세계 최초이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한테 연구용 세포를 찔러 넣은 거죠. 그리고 이제 와서 환자들이 큰 문제가 없으니까 별일 없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연구 대상이 돼야 돼요. 도대체 얘네들이 사람한테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람한테 들어갔을 때 그 안에서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어떤 식으로 문제를 일으킬지 이런 거 자체가 연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이라 당장 상당히 불확실한 측면이 크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다른 세포에 비해서. 이거는 무한히 증식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바이러스도 막 뿜어낼 수가 있는 그런 세포이기 때문에 이게 섣불리 반드시 암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위험성이 충분히 있는 그런 세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설명서에 나와 있지만 연구용으로만 쓰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통통 튀는 그런 세포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될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GPT-623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세포의 상태에 따라 또 작용을 다르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사람에 따라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면역력이 굉장히 약한 사람이라던가 이런 사람이 이걸 맞았을 때랑 아주 굉장히 튼튼한 사람이 맞았을 때랑 다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 자체를 저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안전하다고 섣불리 말할 수 없다. 과학적 근거가 없다라는 거죠. 전혀 근거가 없어요. 과학적. 그러니까 환자가 항의하지 않고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안전한 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안전하다는 증명은 식약처와 기업이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실험을 여태까지 하지도 않았고 실제로 그냥 기껏 한 게 뭐냐면 동물한테 해보니까 큰 문제가 없었던 것 같고 방사선을 좀 쪼이니까 오래 못 사는 것 같고 여태까지 수천 명의 환자들이 큰 이의 제기가 없으니까 안전한 것 같다. 이거는 별로 과학적이지 않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거는 사람 몸에 들어갔을 때 특히 연골에 들어갔을 때 이 세포가 어떤 작용을 할지 이거 자체에 대한 연구가 시급히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특히 국가 중심으로 이런 연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무릎이 통증이 있어서 이제 치료를 받은 건데 그 인보사 한쪽에 700만 원씩 양쪽에 1,400만 원 이렇게 이제 그렇게 거액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호전이 안 된다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기대했던 작용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심지어는 그 통증이 호전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 심해지는 경우도 상당히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런 크게 보면 이제 그런 게 가장 크게 피해자분들께서 호소하시는 부분인 거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다양하게 있죠.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런 붓기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했다. 그리고 심지어는 거기가 붓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염증이 생겨가지고 훨씬 더 추가적인 그런 시술이나 수술을 받아야 됐다든가. 근데 최근에 그런 언론을 통해서도 살짝 이제 좀 보도되기도 했습니다만, 방광암이
재발된 거 꼭 인보사 때문인지 아닌지 그 인과관계는 사실 밝히기 어렵습니다만 뭐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불안 증세가 굉장히 심한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실제로 물리적으로 약간 이게 그 가슴이 뛰고 두통이 있다 이런 분들도 많았는데 이것이 이제 그런 발암 가능성이 있다라든가 이런 보도가 계속 이제 들리고 그리고 이렇게 돈을 자기가 많이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정말 가짜 약이었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접하게 되잖아요.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되면서 굉장히 이제 굉장히 많이 심적으로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일단은 인보사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세포액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아직 좀 공개가 안 된 거거든요. 시민사회 쪽의 전문가들이 보기엔 99.9% 종양 유발 세포다라는 정도까지만인 거지, 코오롱이 주장하는 정도의 내용이 외에 그것을 제3의 기관에서 검찰 수사라든가 다른 정부 보건복지부나 이런 기관에서 실제로 코오롱이 환자들에게 갖다 주고 투약한 그 주사가 어떤 약물인지에 대해서 지금 하나도 조사되거나 실제 드러난 바가 없어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저희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 그 이액 세포주를 빨리 압수하고 그 세포액이 무엇인지 검사할 필요가 있다. 도대체 어떤 물질이 환자들의 인체 내로 투약되었는지에 대해 먼저 확인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정부가 주장하고, 정부도 아니죠. 사실 정부 나서고 있는 게 아니고 식약처가 얘기하고 있는 투약 환자들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과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거든요. 어떤 약물인지를 알아야. 그래서 일단 그 약물에 관한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혀라 라는 얘기는 지난번 기자회견 통해서도 얘기했고, 추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저희가 모니터링 하면서 인보사의 건강보험 등재를 위해서 보고서를 작성하셨던 분이 인보사 사태 수습을 책임지는 책임자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 과연 사태 수습이 객관적으로 잘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민들이.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려면 사건의 연루자이기도 한 식약처와 코오롱사 두 기관에서 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본부가 직접 나서서 투약돼 있는 3,900명의 환자들의 코호트를 만들고 실제로 추적 관찰을 해서 이후 이 주사를 맞은 이후에 건강 상태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문제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모니터하라라는 얘기들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질병과 복지부는 지금 나서지 않고 있어요. 이 모든 지금 문제를 다 식약처와 사건의 당사자인 코오롱사가 알아서 환자들에 대한 해결을 하도록 맡겨두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좀 문제가 있죠. 피해를 입은 환자 당사자들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법적인 피해 보상만이 아니라 사후 건강에 관한 모니터링을 꾸준하게 해서, 지금 정부는 식약처와 코오롱사가 15년 정도 모니터링 한다 그러는데 15년 이후일 수 있거든요. 암으로 뭐 발현되거나 하는 것들이.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환자들에 대한 역학조사와 법적인 소송을 지금 민변과 인협 통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허가한 국가 당국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국가 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걸 준비하는 게 좀 늦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민변과 인협을 통해서 국가 배상 문제를 포함한 법적 제도적 소송과 환자들에 대한 사후 역학조사, 그래서 어떻게 건강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정부 당국의 책임을 요구할 예정이죠. 이 첨단재생의료법 안에는 이 의약품을 허가하고 조건부 허가를 했을 때 문제가 생긴 이후에 이 관련자들을 형사처벌하거나 행정조치할 수 있는 조항이 거의 없거나
미비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처벌 조항을 매우 엄격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엉터리 의약품을 만들었을 때 그 매출의 몇 % 이상을 물게 하는 등의 강력한 처벌이 그런 법적 제도가 구비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고서를 생산하거나 또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발언을 한다거나 뭔가 허가 과정에서 누군가가 그 허가 과정에 대한 인증을 뭔가 절차의 책임을 지거나 할 때 그 책임자에 대한 내용 또는 그 보고서 그 허가를 했을 때 허가 보고서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 또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했을 때 중앙약사심의에 대한 회의록에 대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사람들의 이름과 사람들의 어떤 언급을 했는지에 대한 그런 책임적인 내용 또 용역 보고를 했을 때 그 용역 보고서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용역 보고서의 책임자는 누구고 그런 내용들이 조금 더 분명하고 투명하게 뭔가 진행이 된다면은 물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선행이 돼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도 그것 이외에도 그런 투명한 공개적인 내용들에 대한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완을 한다면은 아마 이러한 사태나 또는 앞으로의 의약품 허가 과정에서 조금 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한국은 외국에 비해서 법 자체는 그렇게 현저하게 허술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근데 그 법을 어떻게 집행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한국 식약처가 외국 규제기관에 비해서 굉장히 허술한 관행을 가지고 이 허가를 쉽게 하고 또 이제 식약처라는 규제 당국이 제약회사와 유착되어 있는 그런 관행도 되게 심각하기 때문에 법을 강화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굉장히 많이 유착되어 있는 카르텔을 좀 더 밝혀내고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